자, 오늘은 어떤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스님, 안녕하세요. 햇살이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질문이에요. 개인 말고 법인으로 낙찰받을 시에 절세 방안 등 유용한 팁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별도로 아침 방송 코너에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오,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예. 개인과 법인. 제가 한 달 전쯤에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말고 법인으로 낙찰받을 시에. 이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개인으로 받으려고 하고 법인으로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기왕이면 양도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든 어쨌든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종목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마다 이거를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종목마다 어떤 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일단 달라요. 1주택이어도 법인은 지금 굉장히 높죠. 근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 1주택, 2주택까지는 1에서 3%예요. 보통 비규제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은 물론 두 번째 주택이어도 주택이면 이제 8.8%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종목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상가는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상가를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있는데요. 법인으로 갖고 있다가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또 없어요. 그러나 물론 법인세는 있어요. 근데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는 법인세를 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죠? 자, 공장 창고는 어떻고요? 공장 창고도 근생에 속합니다. 상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취등록세는 어떻게 될까요? 4.6% 똑같아요. 토지의 취등록세는 어떨까요? 법인으로 사면 틀릴까요? 아니요. 4.6% 똑같아요. 근데 토지는 법인으로 못 사죠. 왜요? 농취증이 필요한데 일반 법인은 농취증 발급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물론 농업법인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농업법인을 내기는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죠. 진짜로 농사를 짓고 있으셔야지 법인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사실 큰 맥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법인으로 어떨 때는 개인으로 이렇게 낙찰받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보유하는 물건도 있고요.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매매 사업자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게 있고 임대 등록 사업자로 해놓은 게 있고 이게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답니다. 예, 법인도요. 이 법인 한 법인에서 대출 총량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예를 들어서 한 법인 가지고 100억, 150억 정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 대출 이상은 받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법인이 또 두 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법인을 세 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또 이게 전략이 다 다르게 이제 다 달라집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럼 자 봐봐요. 그래? 그럼 상가는 저거니까는 내가 법인으로 해야지. 그래, 이 멘토가 상가는 법인이 유리하다 그랬어. 법인으로 해야지. 이건 또 다 맞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가 하나 낙찰받고 쬐끄만 거 1억 5천짜리 하나 받았어. 그거 받고 뭐 월세 한 100만 원 나와. 나쁘지 않죠, 수익률. 그죠?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달랑 그거 하나야. 달랑 그거 하나 받으려고 법인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손해야 좋은 거예요? 손해예요. 왜요? 법인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법인은요, 무조건 복수 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세무 기장을 의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무사에게 다달이 보통 11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만 줘요? 아니요. 뭐 비상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무실도 필요해요. 법인을 내기 위한 그 사무실이 필요하죠. 그럼 그거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겠죠. 또 1년에 한 번 조정료라는 걸 또 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래저래 따지면은 1년 동안 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최소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염두해야 돼. 근데 내가 달랑 상가 하나 받고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하고 안 하고 있는데 법인은 존재하고 있지, 상가는 있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잠깐 한 건데요. 이 핵심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금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자금이 적더라도 현재 현금 흐름이 좋다면 뭐 또 지금 현재 주택 보유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걸 하는 게 맞고 어떤 분은 세금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어차피 차익이 작기 때문에 법인이나 양도세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굳이 법인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걸 하는 게 낫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조건 법인을 내지 마시고 꼭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시죠? 네. 되게 중요한 똑똑한 질문이었어요. 이거 왜냐면 이거 알아야 되거든, 사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법인을 또 운영을 안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이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는 해요. 초보자분들, 아, 그건 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막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문가한테 상담받으면 돼. 그냥 그러면 돼. 뭐 이렇게 어렵게 해. 예. 나는 그냥 돈 버는데 필요한 공부만 집중해서 하고 그런 거는 복잡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때그때 물어보면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백복신 얼마나 자 평생회원제잖아. 제도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 언제든지. 아우, 어저께도 밤 늦은 시간에 아우, 너무 죄송해요. 이거 급해가지고 연락 왔어. 뭐 어떻게 이것도 이거 뭐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회원제도. 예? 이런 걸 또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초반에는 여러분의 위치와 포지션과 상황을 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상담 받으면서 해 나가시길 바래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국에 또 수많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똥스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똥스님 질문 좋았어요. 이거 아마, 그래요. 이게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 되게 궁금할 텐데, 좋았어요. 라벤다님, 안녕하세요. 나는 된다님, 오랜만에 주말 방송 보네요. 그러니까요. 자주 뵐게요. 나는 된다님, 올리브스토리님, 예, 해피스프님, 별지님, 한희준님, 시라님, 스노우볼님, 원창표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원창표님은 정말 질문 개근상 줘야 될 것 같아. 질문이 안 빠져. 토요일 이 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잘 활용하는지 상 줘야 돼, 진짜. 안녕하세요. 경매 상가 조사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용하고, 응? 무슨 말이죠? 경매 상가를 조사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용하고, 신고한 거하고 진짜 내가 그분이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따로 있다는데 어떤 걸로 나중에 명도해야 하나요? 글쎄요, 요런 경우가 사실 자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로 명도하는 거는 그 월세 내용 때문에 명도를 뭐 좌지우지할 만한 내용은 특별히 연관성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분이 뭐, 신고용은 100만 원인데, 뭐 실제는 50만 원이, 뭐 아니면 150만 원이고, 뭐 때로는 5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랑 뭐 상관없어요. 명도하는 거는. 그죠? 명도를 물어보시니까 말씀하는 건데, 근데 제가 요 얘기를 하니까 연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양지 창고를 낙찰받을 때 일이었어요. 그게 20억에 받았나? 20억 100만 원인가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이제 그 임차인 그 경매지의 정보지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어, 월세를 80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있다고 써 있어요. 예. 그분이 세 동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항상 추진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에 대한 그런 임대료를 저희가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장사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임대료를 주면서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사실 솔직하게. 제가 장사할 때. 예, 주인이 임대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장사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죽상이고 장사가 잘 돼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죠? 왜요?
임대료를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또 이게 계속 거기서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이분이 못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임차인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분이 경매를 당했어. 자, 경매를 당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임차인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불안해요. 왜냐면, 임차인들은 보통 상가를 임차할 때 보증금이 평균 3천만 원이에요. 평균 3천만 원. 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다양한데요. 평균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경매당했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불만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나 관리비도 안 내고, 임대료도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보증금은 다 까지기 때문에, 뭐, 나는 큰 불만이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예.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그럼 그 주인과 아름답게 조금 저렴하게 기왕이면 협상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만 원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거는 8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진짜 왕왕 있어요. 제가 이게 받을 때도 한 3건이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회원님들 것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완전 실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도 그 금액을 옳게 믿고 조사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이 동네는 이게 한 동에 월세가 80이구나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면 안 돼요. 합리적인 의심해야 돼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월세는 120밖에 안 되는데 250만 원으로 막 써놓은 거예요. 왜 이 임차인이 굳이 높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임차인이 아니고요. 소유주는 본인인데, 본인이 대표인 법인이 빌린 것처럼 해가지고 거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매 당한 거, 비싸게 낙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래 임대료보다 굉장히 높게 질러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실전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낮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높게 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는 뭐 공장 창고의 경우는 이런 일이 되게 흔해요.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조사할 때도 그렇게 조사하고, 그럼 낙찰 받은 이후에 어떤 이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임차인을 만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면 그 임차인이 당시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진짜 금액이 써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얘기했죠. 그걸 보고서 얘기했죠. 아, 사장님, 예, 120에 계시네요. 근데 요즘 시세가 130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안 하시고 나가셨어요. 네.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누가 했죠? 원장표님. 자, 예, 시라님. 네, 셔츠 이뻐요. 감사합니다, 시라님. 그죠? 강찬우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강찬우님. 다온님, 안녕하세요. 랜드러버님, 안녕하세요. 오캠님, 와, 오늘은 같이 시작을, 그랬군요. 오케님, 반갑습니다. 수도꼭지님, 안녕하세요. 주다금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신탁으로 다가구 매입하고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할 때마다 신탁사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요? 맞아요. 예. 자, 다가구를 낙찰받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실은 소액으로 이런 다가구를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신탁대출을 대부분 두드리게 될 거예요. 대부분 두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탁대출을 안 받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70% 대출인데 거기서 방 빼기를 하고 나면 뭐 실제로는 한 40%밖에 못 받아요. 네, 근데 요즘엔 어떤 그 은행권에서 공격적인 어떤 대출 마케팅
때문에 요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막 90%도 대출해주고 막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해주는 대출이 지금 금액이 다 소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 회원님들 막 90% 대출 막 받고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빨리 알아보시고, 지금 다가구 받아야 돼, 지금, 요즘에. 요럴 때 받아야 돼요. 은행에서 이렇게 막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정금리 조건인가? 하여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고정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예,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을 받아야, 뭐, 그래야 낙찰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할 거 아니야. 대출이 나와야지.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은 어떻게,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이제 내가 신탁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누구 명의로 이제 등기가 돼 있을까요? 신탁사 명의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엄연히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인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탁사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랑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신탁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신탁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개사님들이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예, 근데 대출 규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탁사라는 거를 옛날에 신탁대출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해줬어요. 옛날에. 그게 한 6년 전까지 그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신탁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자를 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정부 때 대출을 규제하니까 은행에서도 신탁사하고 이제 결탁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개인도 신탁대출 하게 해주자. 예, 너무 막 좋으니까 막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뀐 것이 지금도 그냥 여러분 개인이어도 신탁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탁대출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실전을 말씀을 드리면, 할 때마다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는 게 FM이에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예? 신탁사 명의면은 신탁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서류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대항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아무리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에 있어도 그 주인하고 계약한 거는 대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걸 헤아리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돈을 아 여기까지 할게. 이게 참 그러네요. 이게 공개 방송이죠, 그죠? 강진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강진희님 안녕하세요. 미식가님, 이주택자가 다가구 낙찰을 받으려면 어떤 사업사를 내는 게 유리할까요? 이주택자가 다가구 낙찰을 받으려면, 이주택자가 다가구 낙찰 그럼 세 번째 주택이 되네요, 그죠? 어떤 사업사를 내는 게 어떤 사업자겠죠? 글쎄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어떤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세금적인 유리한 면을 위해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를 낼 때는요, 이 사업자를 이제 다가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가구면은 임대 등록 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예, 또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임대 등록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물론 10년 동안 못 파는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는데, 근데 이제 오래된 건물을 임대 등록 사업자를 내서 하는 건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뭐 한 20년 된 걸 낙찰받았어. 그러면 30년 후에나 팔 수 있는데 이미 내가 다 써먹을 대로 써먹고, 예. 그 팔려면 팔릴까요? 잘 안 팔립니다. 예, 가격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팔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데, 물론 수익률이 좋은 물건은 나름대로 수익률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팔리긴 팔려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 또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 줄 게 너무 많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업자를 내야 된다. 글쎄요. 좀 애매하네요. 그냥 일반 매매 사업자도 있고, 뭐 아니면, 온라인 사업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이런 거는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대출을 일으키는데 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대출해 주시는 이모님이. 그 무슨, 어떤 종목, 어떤 업태를 내야 될까요? 그거를요, 그냥 이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은행에서 바라는 게 있어요. 예. 은행도요, 여러분이 이 사업자를 내가지고 진짜로 장사할지 안 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진짜 장사할 것처럼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업태를 내서 하면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장사하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사업자만 내놓고, 그 사업자로 진짜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김지영님, 굿모닝입니다. 네. 충희TV님, 경매 개시 이후에 증여된 일부 지분은 소유권 이전 시 자동 말소일까요? 아니면 말소 진행을 해야 할까요? 경매 개시 이후에, 이 경매가 이제 진행됩니다라고 등기가 됐는데, 그리고 일부 지분이 소유권 이전 뭐가 들어왔나 봐요. 소유권 이전이 돼버렸네. 경매 진행 이후에. 이게 몰라가지고 가끔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건 일단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낙찰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찰받고 잔금을 내죠? 그럼 법원에서는 뭘 주냐면, 말소기준 권리. 자,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모든 것을 소멸해주는 그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럼 그 권리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에서는 법원에서 명령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말소해줘요. 밑에 100억이 걸려있든 1000억이 걸려있든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걸려있든 가압류가 걸려있든 압류가 걸려있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걸려있든 전부 말소해줍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봐봐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일어난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자금 납부할 때 보통은 법무사한테 의뢰하잖아요. 그러면은 법무사가 그것까지 알아서 다 해가지고 말소해가지고 깔끔하게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그리고 뭐 앞에 있었던 그런 것도 싹 지워주고 빨간 줄로 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수인계 해줍니다. 등기 필증을.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진희님 오셨고요. 김지영님 오셨고요. 네, 행운요정님, 임지호님, 네, 바따구따님, 혼돌이님, 핌님, 소담님, 강태영님, 뭐, 많은 분들이 또 인사 주셨네요. 너무 든든합니다. 지희정님, 배포국시청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카톡으로, 밤에 카톡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근무 시간에 여러분 저희도 살아야지 살려줘 제발 11시 12시에 전화하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 카톡으로 여러분 우리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쉴 권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응 여러분 여러분 김정은 그 옛날에 BC 카드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만 부자 되면 되겠어요? 나도 잘 땐 자고 예, 나도 쉴 땐 쉬어야 나도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모두 같이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살려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또 그래야지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해줘야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그라나다 자동차. 야, 그라나다. 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라나다? 예. 저는 근무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문기 애터미니 감사합니다. 네. 그, 그렇죠. 네. 예. 아니, 근무 시간에는 저희가 무조건 전화 받으니까, 예. 여기 백복션, 여기 전화하면 되잖아요. 상담 전용폰 알려드렸잖아요. 전용폰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무조건 전화하시면 돼요. 예, 그죠? 대신에 이제 근무 시간에, 예,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알겠죠? 네, 그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뚝딱이님께서 알겠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질문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또 굳이 또 생방송으로 와서 뭐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실시간에 굳이 또 안 오신다면
이것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이 나 혼자 뭐 하고 왔어, 그죠? 또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또 이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 그래서 뒤늦게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함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